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은 중국 쇼핑몰 구매 유의사항 작성하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 예시 및 구성 이해하기에 대해서 진행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드릴 구매 유의사항 또한 상세 페이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매 유의사항에는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구매 결정, 그 다음에 물류, CS, 교환 환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두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CS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고객과의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는 이런 교환이라든지 환불, 고객 컴플레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품 카테고리별로 사항들을 정리해서 고객과의 분쟁 소지를 줄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 할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중국 역직구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 보면 크게 마케팅 분야, 두 번째로는 물류 분야, 세 번째로는 CS 분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만약 나눈다라고 하면 시간이라든지 인력 투여 면에서 마케팅 분야가 한 60% 정도, CS하고 물류 부분이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쇼핑, 여성 패션이라든지 식품 이쪽은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유념을 해서 고객과의 분쟁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구매 유의사항의 그 중국어 버전을, 공통 버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 버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유의사항은 일단은 크게 브랜드 관련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정품 관련 사항, 그 다음 물류 관련 사항, 그 다음에 환불이라든지 교환에 관한 설명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했고요. 특정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별도로 이제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첨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그 교환이라든지 반품률이 높은 여성 패션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련된 사항을 보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매 유의사항은 보통 중국어로 꺼우 쉬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 브랜드에 관한 사항은 이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자면, 本店销售的是韩国 본샵에서 판매하는 것은 한국의 무슨 브랜드입니다. 먼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놓고 중국 내의 브랜드의 专柜所 产品不同，由于地区不同，运营设计生产团队不同，所以从货号设计、做工等细节都有所不同，切勿混淆来源。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보통 이제 원산지가 이제 좀 다른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한국 국내에서 발송하는 그 제품과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이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명칭을 먼저 집어넣고 원산지에 따른 제품의 품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의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지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큰 이슈가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첨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정핀 정로 이렇게 해서 정품 보장. 자, 이 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은 이제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가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자, 100%그 정품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商品均自韩国海外正规渠道采购，进货凭证联入核查，确保每件商品均为正品，杜绝假冒，假一赔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중국 역직구로 직접 배송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죠. 상품을 배송을 하는 방법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컨테이너로 이렇게 일반 무역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세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나가서 중국 보세구에서 보관을 하면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주문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과정은 직접 주문을 받아서 한국에서 인천을 통해서 이제 물류로 해운 물류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문을 받고 나서 물류회사에 전달되는 이 과정을 추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품 보장을 할 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이런 문구가 있으면 뚜죄자마, 자이 배시 이렇게 해서 하나가 가짜이면 10배를 배상해준다. 이게 이제 관용구처럼 이렇게 쓰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다른 표현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상품은 일괄적으로 한국에서 한국 해외에 formal official 이런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 그래서 상품의 구매 증빙이 거차해서 상품의 구매 증빙을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호 우리해서 물류 부분.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물류가 상품이 배송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작성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주문을 받아서 상품을 소싱을 하고, 그 상품에 이제 운송장을 붙여서 인천항에 물류 창고에 갖다 주면 여기에서 이제 선박을 통해서 배송이 되는 그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거고, 내용 보시면은 下单 정탄 후 2个工作日内发货. 정탄 이게 구매 결정이 되고 일단은 주문을 받으면 이 근무일 이틀 이내에 배송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CS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파호하냐, 什么时候 파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을 받고 나서 주문이 들어와서 이틀 이내에 배송이 시작된다. 한국 공시일, 法定节日除外. 그러니까 한국의 공휴일이라든지 법정 휴일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发货地 한국 서울. 그러니까 발송지는 한국 서울이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预计7到10天到达. 入狱海关的问题数年. 해관 문제가 있으면 수년 된다.
연장이 된다. 默认顺丰国际快递不到地区转 EMS. 기본적으로는顺丰 물류회사를 통해서 배송을 하고 不到地区 그러니까 배송이 되지 않는 지역은 EMS로 배송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이 보통 이제 해운으로 이제 물류가 되면 보통은 이제 해관에서 특별한 이런 절차가 없는 한은 보통 통관하는데 보통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7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운이 아니라 에어로 이제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도착하니까 만약 항공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이제 수정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고 있는 그 물류회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순펑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순펑, 고지, 화이트 이런 내용들이 C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듣는 접수되는 그런 지뢰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다어디취전 EMS 했는데 순펑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오지 같은 경우는 순펑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지역에 이제 봉쇄가 되는 그런 경우에도 며칠간 창고에서 보관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송 범위가 가장 넓은 배송 업체가 이제 EMS고 그래서 배송이 되지 않는 지역은 EMS로 배송이 진행된다. 그래서 일단은 배송이 시작되는 일자, 그 다음에 배송지, 배송 출발지, 그 다음에 배송 일자, 그 다음에 물류회사, 그 다음에 물류회사가 들어갈 수 없는 일반적인 물류회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EMS로 배송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적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물류에 관한 부분들이 CS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해두면 CS는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환 소밍, 그러니까 환불이라든지 교환에 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여성 패션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한 50%까지 환불이라든지 교환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 두시고 사전에 이제 고객들이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역직구로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 물류비하고 관세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환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환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어떤 경우에는 판매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윤을 하나도 못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반드시 유념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本店不支持7天无理由退换货 본샵은 7일간의 무조건 환불이라든지 교환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제 국내 샵에서 이제 마케팅 또는 고객 유치용으로 이제 GTN 우리요 퇴관 이렇게 해서 상품을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무조건 환불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내세우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역직구 물류 같은 경우는 역직구 샵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을 하나도 못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조건들을 분명히 내 것이고 우리가 7일 이내에 무조건 환불이나 교환을 해준다는 것은 본 샵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적시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质量问题的退换货协商一致后买家
去承担相关韩国国际物流及关税费用. 그러나 품질 문제에 있어서는协商 이주 후 협상이 일치된 후에 서로 상방이 동의를 한다면 구매자가 국제 물류 비용과 관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든지 패션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사소한 이런 그 품질과는 다른 이런 사소한 경우에는 품질과 직접 연관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나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거는 고객이 증명을 만약 하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교환이라든지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플랫폼의 이제 요청 플랫폼이 규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협상이 이제 만약 일치가 된다면 보통 이제 물류비는 누가 배상할 것인가, 관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구매자가 물류비라든지 관세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플랫폼에서 이제 이것을 만약 개입을 하게 되면 판매자가 약간 불리한 그런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먼저 고객들한테 고지를 시키시고 협상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적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商品本人签收后如有问题务必24个小时内反馈客服依期将默认商品无质量问题.签收가 이제 상품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사인을 하는 것인데, 받고 난 후에 24시간 내에 반드시 CS에 연락을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구매자 같은 경우는 한 뭐 3개월 정도 지나서 4개월 정도 지나서 상품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24시간 이내에 고객 CS에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商品已经诉讼若影响二次销售无论任何原因不能接受退换货. 그러나 일단 상품이 파손되어서 2차 판매에 만약 영향을 주게 되면, 2차 판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다시 상품을 만약 받아서 재판매하는 것이겠죠. 판매에 영향을 만약 준다면 어떤 이유라도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축 근무를 운영을 하다 보면 상품이 파손돼서 오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국제 물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도 생기고, 고객이 이제 보내는 과정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약 이제 상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 자료를 분명히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서 플랫폼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근거 자료를 남기셔서 대응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海外只有不接鸡蛋发货后不支持中途退换货国际物流途中不能拦截或退回. 해외 직구는 不接鸡蛋 급한 이런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구매자들 같은 경우는 뭐 3일 이내에 보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주문을 하고 나서 7일에서 10일 걸린다는 이 조건을 분명히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재촉하는 그런 구매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不接鸡蛋
이 부분들을 분명히 고지를 해놨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상품을 배송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교환이라든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대비해서 不支持 中途退换货 중도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배송 시작하고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는 이런 환불이라든지 교환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본 상품 신시申述及图片仅供参考具体请以实物为准不接受尺寸不符图片色差及其他个人原因为有退换货 상품,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내 상품 정보는 상품 정보와 사진은 진공 참고만 할 뿐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물에 의거해서 판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맞지 않다든지 또는 이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포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발이라든지 의류를 판매하시는 우리 판매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CS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의가 들어오셨을 때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CS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도 짐작이 좀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지 신발을 파실 때 이런 어떤 경우는 이제 치수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핑계로 상품 교환이라든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CS를 통해서 대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남기셔가지고 플랫폼에서 만약 개입이 되었을 때는 그것도 근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우리는 분명히 고객에게 사전 인지를 사전에 고지를 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분명하게 적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因产品拍摄环境背景设备光线的不同电脑手机显示器差异和个人对颜色的理解不同色彩问题无法避免故产品颜色以实物为准不接受此理由的退换货申请 그러니까 촬영 당시 어떤 배경이라든지 설비, 어떤 조명에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히 PC 버전과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한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색깔에 대한 이런 받아들인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컬러감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품의 색깔이라든지 컬러는 실물을 기준으로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품의 환불이라든지 교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역시 이제 신발이라든지 의류 또는 기타 이제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시하는 이유들이 전부 다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품 카테고리별로 추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중국 쇼핑몰의 구매 유의사항 작성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CS를 대비하기 위한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하고 이것이 이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플랫폼이 개입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빠뜨리지 마시고 작성을 하셔서 추후에 쇼핑몰 운영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 버전, 그러니까 지금 구매 유의사항 이 버전이 필요하신 분,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업로드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상품을 우리가 이제 판매할 상품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플랫폼에 어떻게 이제 업로드를 하는지, 그동안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구매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상품을 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